안녕하세요. 소은쌤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전반적으로 세금을 안내해 드리는 거라서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이익이라고 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크다 하면은 손실이 되겠죠. 손실이 나오면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익이 나온다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세율이 곱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적게 나오기 위해서는 순이익을 줄여야 되는데, 순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거나. 근데 이 수익을 줄이는 거는 탈세라고 하고요, 비용을 늘리는 거는 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용을 늘리겠다고 해서 없는 비용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는 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을 잘 관리하고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수익을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쇼핑몰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핑몰 세금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고용했다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인건비 신고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매출을 받는 방법이 뭐 고객이 카드를 결제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통장입금으로 그냥 단순 현금 거래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이 매출을 확정하는 신고가 부가세 신고입니다. 우리 매출은 부가세 신고로 확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 비용은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비용에서 매입 비용, 우리 물건 사입하는 비용, 그리고 뭐 임대료라던가 뭐 송신비, 수수료, 택배비, 소모품 등등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가세 신고로 비용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 비용들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뭐 차량 유지비라던가 접대비, 감가상각비 이런 식이 있고, 얘네들은 결산을 해야 이제 확정이 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법에서 말하는 결산 조정 사항이고, 얘네들은 이제 부가세 신고 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할 때 장부에 추가해줘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면, 인건비 신고를 통해 급여 신고, 뭐 용역비 신고, 4대 보험, 이 전반적인 게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제대로 하고 인건비 신고 제대로 하면 어느 정도 이 순이익이 나오고, 세무사무소에서 말하는 결산이라고 하는 조정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면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비용을 잘 관리해서 비용을 늘림으로써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사장님들이 카드 쓰시고 세금 계산서 받으시는 것들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사장님이 실제 돈을 썼는데 경비에 관련해 가지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세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 관리는 사장님이 잘 해주셔야 이 비용에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반품 택배비가 매출이라는 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고객한테 받는 돈은 다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품 택배비로 뭐 6,000원, 7,000원 받은 것들, 그런 거 누적으로 1년 되면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은 신고를 안 하시면 현금 매출 누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이익이 작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뭐 소득공제, 뭐 인적공제라던가 국민연금, 노란우산 이런 거 빼고 과세표준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해줘요. 세율을 곱해주면 종소세가 나오고, 이 이후단에 하는 것들이 세감면, 세공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경정청구 영업 요즘에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도 사실 경정청구 영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경정청구 영업이 뭐냐, 이 만들어진 장부, 그 다음에 이거 신고서,
이 신고서를 검토하고 얘네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요거를 넣어줘서 환급을 받게 해주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뿌려보고 실제 이런 게 해당이 되면 경정 청구를 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걸 제대로 반영했다고 하면 경정 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정 청구에서 나올 환급세액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감면이랑 세액공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창업 감면. 얘네들이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얘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매출 규모만 맞는다고 하시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우리가 뭐 기장세액공제라던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장세액공제는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했을 때 최대 100만 원까지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이 통합고용은 우리가 4대 보험 직원이 있다. 근데 직원이 전년 대비 직원 고용이 늘었다 하면은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냥 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최종세액.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세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무소에서 말하는 장부 작성은 여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결산은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이클이 돌아야 1년이 끝나고 5월에 딱 종소세 신고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관리가 잘 돼야 세금이 줄어들어요. 이 산출세액 같은 거, 이 세율도 어쨌든 이 과세 표준에 따라 지금 이게 누진세율이라, 얘가 2배 커졌다고 해서 세금이 2배 커지는 게 아니라 얘가 2배 커지면 세금은 4배도 커질 수 있거든요. 이게 누진세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순이익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순이익 관리를 잘 하려면 비용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가로 쇼핑몰 사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실 기준 매출 기준이 15억입니다. 이게 1년에 15억이 넘어가면 바로 성실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해에는 종소세를 5월에 하는 게 아니라 6월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실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성실해가지고 성실이 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너네들은 매출액이 크니까 법인에 준하게 관리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유의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게 성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넘어버리면 바로 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법인을 고려하시던지 사업자를 어떻게 계속 개인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법인으로 형태를 바꿔야 될지 그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억이 넘으면은 이미 늦었고, 15억 전 뭐 한 13억 내지 12억 요 정도 됐을 때 한번 내가 법인으로 가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때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쇼핑몰 세금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세금 강의 준비해서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